2019 삼성 소프트웨어 영역 테스트 문제 중 하나인 연구소 서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을 보시면 n by n의 2차원 정보로 연구소에 대한 정보가 주어집니다. 각 칸은 빈칸, 벽, 바이러스로 이루어지는데 0은 빈칸, 1은 벽, 2는 바이러스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이 연구소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다고 하면 문제에서 이제 M개의 바이러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선택된 바이러스는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활성 상태로 변경이 되고 활성 상태로 변경된 바이러스는 1초마다 상하 좌우로 전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만약에 활성 바이러스가 비활성화된 바이러스를 만나게 되면 그 바이러스도 활성으로 변하게 되고 전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예에서 만약에 이렇게 m이 3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시한 바이러스를 활성 상태로 변경한다고 하면 바이러스가 퍼지는 시간은 지금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한 가지씩 진행을 하겠죠. 바이러스가 3개니까 이 세 군데에서 모두 상하좌우로 1초가 지날 때마다 이제 바이러스가 전염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0으로 되어 있던 모든 칸을 치우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이제 6이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가 총 5개 있는데 3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6은 최소 시간은 아니고 바이러스를 지금 이렇게 0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3개를 선택했을 때가 4초 만에 빈칸에 모든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최소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모든 빈칸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최소 시간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제약 조건을 보시면 입력은 이제 n과 m이 주어지는데 n은 50 이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개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위해서 선택하는 바이러스의 개수는 1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부터 n by n으로 연구소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0은 빈칸, 1은 벽, 2는 바이러스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2의 개수는 이제 n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모든 빈칸에 바이러스가 있게 되는 이제 최소 시간을 출력을 하면 되는데 바이러스 이제 어떻게 선택하던 간에 모든 빈칸에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이제 앞서 있던 예제였죠. 그래서 저희가 바이러스를 자, 이와 같이 선택을 한다고 하면 최소 시간 4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시면 1초가 지나면 이제 인접한 곳으로 바이러스가 이제 전염이 되기 시작하겠죠. 지금 이 바이러스도 상하 좌우로 전염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바이러스도 이제 전염이 됐겠죠. 자, 그 다음 시간에는 2초가 흘러서 이렇게 전염이 되겠죠. 여기도 2,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전염이 되겠죠. 여기는 위, 아래. 자,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인접한 노드부터 방문하게 되는 이제 BFS 탐색으로 저희가 이걸 구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BFS 탐색을 쓸 때 이 시작점 하나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시작점이 요 M
이 m의 개수만큼 시작점을 저희가 Q에 넣어주고 이제 탐색을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해보면 여기 이제 3의 시간으로 아래로 이제 전염이 되겠죠. 다음에 여기 이제 벽이라서 갈 수가 없고 여기도 이제 3이라는 시간으로 가겠죠.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위로 올라가서 3이라는 시간으로 전염이 되고요. 여기도 이제 3이라는 시간으로 전염이 되고 여기도 3, 3, 3 여기도 좌로 이제 3이라는 시간으로 전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턴에서 여기가 이제 4로 전염이 되고요. 여기도 4, 여기도 4가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더 이상 전염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전염이 될 텐데, 그래서 비활성화된 바이러스가 활성 상태로 바뀌겠지만 어차피 이쪽은 가지 않더라도 이미 4시간에 빈칸을 다 채웠기 때문에 최소 시간은 이제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을 다 채울 수 없어서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경우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게 되죠. 세 군데로 나뉘어서 이 바이러스가 이 벽을 통과해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최소 3개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세 영역의 0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마이너스 1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입력으로 받아야 되는 값이 n과 m이 있었죠. 그리고 연구소에 대한 정보가 2차원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하는데 지금 지문에서 연구소의 크기가 최대 5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50 x 50으로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입력을 n과 m을 이제 먼저 입력을 받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원 배열의 정보가 주어질 거니까 이중포문으로 이제 입력을 받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그 바이러스 중에서 이제 M개만 저희가 활성 상태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바이러스의 위치를 따로 조정하기 위해서 배열을 별도로 하나 정의를 할 텐데요. 이 바이러스의 좌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스트럭처를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로우 좌표, 컬럼 좌표.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포인터를 나중에 그 BFS 탐색에도 쓰기 위해서 거리를 나타내는 D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스트럭처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포인트 타입을 해서 바이러스를 배열을 저장할 텐데 바이러스의 개수는 최대 이제 10개까지 있을 수 있죠. 지문에서 그렇게 제약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 케이스마다 바이러스의 개수가 다를 거니까 이 카운트를 별도의 변수에 저장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카운트라고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입력을 받을 때, 2차원 정보 입력 받을 때 이 값이 바이러스인지를 확인합니다. 지금 이 값이 2인 경우에 이제 바이러스죠. 그래서 바이러스라고 하면
이 바이러스 배열에 넣어주면 되는데, 이 바이러스 카운트를 사용해서 처음에 0으로 시작해서 0부터 넣어주면 되겠죠. 넣어준 다음에는 값을 하나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바이러스 카운트가 가지는 의미는 총 바이러스의 개수이기도 하고 다음 바이러스를 저장할 인덱스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어차피 최초에 그 0으로 초기화 되긴 할 텐데, 의미상 여기다 바이러스 카운트를 초기화하는 것을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한 번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여러 개라서 이 안에서 포문을 돌리면서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마다 이 코드를 다시 사용해야 된다고 한다면, 바이러스 카운트를 0으로 초기화해주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저희가 쌀바늘 함수를 구현을 해서 필요한 최소 시간을 반환하도록 하고 그 값을 이제 답으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쌀부를 한번 같이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최소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 초기값은 의미상 무한대 큰 값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배열이 50/50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 50 곱하기 50보다는 작겠죠. 자, 그래서 임의의 그냥 큰 값인 50 곱하기 50보다 충분히 큰 값으로 이 inf 값을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총 바이러스의 개수는 이 바이러스 카운트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입력 받을 때 이렇게 하나씩 증가시켜서 입력을 받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바이러스 카운트 개수 중에서 이 m개만 선택을 해야 되죠. 자, 근데 이 선택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저희가 어떤 순서로 선택하든지 간에 지금 이 답을 구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조합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다음에 이거를 이제 부분집합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풀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의 총 개수가 3개라고 하면 이 3개에 대한 부분집합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부분집합이고요. 0번 바이러스가 선택됐다. 1번 바이러스 선택됐다. 0번과 1번 바이러스 선택됐다. 2번 바이러스 선택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모든 그 부분집합을 구하는 방법은 값을 0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증가시키면 비트가 하나씩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이 모든 부분집합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트의 의미는, 자, 이게 0번 원소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번 원소 자리, 2번 원소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은 없고 1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0번 자리에 원소가 있다. 1번 자리에 원소가 있다. 0번과 1번 자리에 원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2번 자리에 원소만 있다고 하면 이와 같은 부분집합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보통 이제 포문을 사용해서 그 인덱스 베리어블을 0부터 시작을 하고, 다음에 그 범위를 1을 왼쪽으로 원수의 개수만큼 시프트 시키면 지금 이 예에서 이제 8이 되겠죠. 자, 8보다 작은 것만큼만 이제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이제 포문을 돌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걸 코드로 다시 나타내 보면, 자, 이 부분집합을 이제 비트로 표현할 건데요. 0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 이 서브셋을 1을 왼쪽으로
바이러스 카운트만큼 시프트를 시키면 되겠죠.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이 범위 안으로 해서 0부터 하나씩 증가시키면 모든 이제 부분 집합을 비트 형태로 저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저희가 이 모든 부분 집합 중에서 이 원소의 개수가 m인 것만 이제 선택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 비트의 개수를 세기 위한 카운트 비치라는 함수를 구현할 거고요. 이 input 값은 이 서브셋을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리턴 값이 m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비트의 개수, 비트가 1인 개수를 세서 그 값이 m과 같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 상태에서 그 최소 시간을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카운트 비트를 먼저 한번 구현해보면 저희가 그 개수를 세서 반환할 건데 0으로 초기화를 하고, 자, n이 0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비트가 이제 1이라고 켜져 있는 거죠. 그쵸? 비트가 다 꺼져 있으면 이제 0인 거잖아요. 그쵸? 0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세어야 되는 비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비트부터 셀 거예요. 자, 이렇게 엔드 연산을 하게 되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비트가 1이라고 하면 이 0이 아닌 값이겠죠. 하지만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비트가 0이라고 하면 지금 이 엔드 연산을 했을 때 값이 0이 될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0이 아니라고 하면 이 맨 오른쪽의 비트가 1이란 소리니까 그 비트를 셌다는 의미로 카운트 값을 하나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른쪽으로 한번 시프트를 해서 맨 오른쪽에 있는 비트를 없앱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다음 턴에 n값을 확인해서 아직 켜져 있는, 그러니까 1이라는 비트가 있다고 하면 다시 이 안으로 들어와서 맨 오른쪽에 있는 비트가 1인지 아닌지 세겠죠. 만약에 1이 아니라고 하면 세지 않고 그 비트만 없애고 이제 또 다음 턴에서 다음 자리에 있는 비트를 확인해 나가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y문을 통해서 비트가 1인 개수를 셀 수 있고요. 자, 그걸 반환해서 이제 m개의 경우에 저희가 이제 BFS 탐색을 통해서 이 빈칸을 채우는데 필요한 시간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저희가 BFS 탐색을 위해서 이 각 칸을 중복방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BGT들을 똑같이 그 2차원 어레이와 똑같은 사이즈로 해서 잡고 각 칸을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서 false로 초기화합니다. 다음에 지금 뭐 최소 시간인데요. 결국은 근데 이제 한 칸 가는 시간이니까 뭐 시간이나 거리나 뭐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1 걸렸다는 얘기가 시간 1초 걸렸다는 얘기고, 거리 2를 가면 결국 시간이 2초 걸렸다는 얘기죠. 다음에 BFS 탐색을 위해서 Q를 사용할 거고요. 타입은 이 포인트 타입, 앞서 저희가 스트럭처 정의했던 포인트 타입으로 해서 Q를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Q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인클루드를 해야 되겠죠. 다음에 저희가 또 민맥스를 쓸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도 추가를 하고, 자, 저희가 BFS 탐색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작 그 노드 하나만 넣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활성 상태를 선택한 이제 모든 바이러스의
위치를 Q에 이제 인큐한 다음에, 푸시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저희가 선택한 바이러스는 이 인덱스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0번 바이러스, 1번 바이러스 이렇게 하나씩 저희가 바이러스를 구분한다고 했을 때 0부터 요 바이러스 카운트 마이너스 1까지가 이제 그 인덱스 범위일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해당하는 바이러스가 이 서브셋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방법은 이 1을 그 인덱스만큼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면 즉 1이 그 자리에 이제 오게 되겠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 인덱스가 2라고 하면 이게 2고 1을 왼쪽으로 두 번 시프트 시키니까 이제 2번 비트 자리에 올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서브셋에 2번 자리에 있는 비트가 1인지 보는 거예요. 2번 자리에 있는 비트가 1일 때만 이 값이 0이 아닌 값이겠죠. 만약에 2번 자리가 0이라고 하면 이 값이 0이 될 거고 결국은 그 2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바이러스는 선택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어찌됐건 이게 0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선택이 돼 있다면 선택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Q에 넣으면 되겠죠. 자, 근데 저희가 Q에 넣을 때 이게 DFS 탐색하고는 다르게 Q에 넣을 때는 어쨌든 먼저 들어간 게 항상 먼저 처리될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Q에 넣을 때 저희가 아직 뭐 방문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처음 들어간 게 먼저 처리될 거기 때문에 중복으로 불필요하게 Q에 넣지 않기 위해서 BCD를 먼저 마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택된 바이러스의 로우 좌표와 크롬 좌표를 이용해서 결국 이거를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한 거니까 이렇게 이제 푸시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포문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선택한 모든 바이러스가 이 Q에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BFS 탐색을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직 Q에 남아있는 게 있다고 하면 이 Y문을 계속 돌면서 탐색을 계속 진행할 건데요. 자, Q에서 하나 가져와서 저 커런트에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가져왔는데 지금 위치가 자,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하면 이 거리를 갱신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저희가 중간에 이 비활성에 대한 바이러스를 거쳐서 지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 경우에 이 거리는 계속 갱신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비활성화된 바이러스까지 와서 이제 이 BFS 탐색이 끝날 수도 있는데 지금 앞서 지문의 예제에서 보았듯이 마지막으로 끝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위치에는 원래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고 저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빈칸에 이제 채워지는 최소 시간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활성화된 바이러스를 만난 경우에는 저희가 이건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거지만 이 디스턴스를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빈칸에 왔을 때만 이 디스턴스를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전염은 상하좌우로 되기 때문에 이 네 방향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자, 포문으로 이제 네 방향 진행하기 위해서 이 델타 값, 로우에 대한 델타 값, 상이니까 값을 하나 줄여야 되겠죠. 하는 하나 늘리고, 좌우일 때는 로우 좌표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컬럼도 상, 하일 때는 변화가 없고, 좌우일 때는 이렇게 변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새로 가야 되는 그 로우 값으로 new r이라는 의미로 이 nr은 현재 그 커런트의 로우 좌표에 델타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nc도 지금 위치에 이 델타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폼으로 묶어 놓으면 이 델타 0, 1, 2, 3 이 네 가지 값을 사용해서 이 새로운 좌표 nr과 nc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저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면 이 배열의 범위를 이제 벗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0보다 작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면 스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건문을 추가를 합니다. 그것도 최대가 이제 n-1이니까 n-1을 넘으면 안 되죠. 자, 이렇게 배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면 컨티뉴를 통해서 스킵을 하고요. 자, 다음에는 이미 방문했거나 이미 방문했으면 다시 방문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새로 가고자 하는 위치가 벽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가면 안 되겠죠. 벽은 1이었죠. 그래서 이미 방문했거나 벽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스킵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제 빈칸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아직 방문한 적이 없는 빈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BCD를 미리 마킹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큐에 불필요하게 인큐되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다음 이 앞에서 이 커런트를 가져올 때 방문하는 거지만 실제 방문이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BC를 미리 마킹하는 이유는 큐에 불필요하게 이 인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리 마킹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이제 먼저 들어간 게 먼저 처리될 거기 때문에 굳이 또 넣을 필요는 없어요. 자, DFS 탐색에서는 이제 저희가 스택을 사용하는데 스택에서는 먼저 들어간 게 먼저 처리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BC들을 실제 가져왔을 때 마킹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BFS 탐색을 할 때는 큐에 넣기 전에 마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위치 nr, nc 그리고 이 거리는 현재 그 커런트 거리에 1을 더해주면 되겠죠. 저희가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 더 거리, 즉 이제 하나의 시간을 더 써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1을 더해서 푸시를 하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모든 빈칸을 채웠거나 혹은 이제 뭐 벽을 만나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면 이 결국 Q가 empty가 될 거고 이 Y문이 끝날 거예요. 자, Y문이 끝났으면 저희가 이제 그 영역이 좀 나눠져 있어서
빈칸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bf33이 끝난 다음에 0으로 남아있는 공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플래그만 하나 두고요. 이 전체 어레이를 한번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자, 만약에 이 ij가 0인데 0이면 저희가 다 방문을 했어야 되죠. 0인데 자, 방문하지 않았다면, 그쵸? 않았다고 하면 저희가 저 플래그를 false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중 부분이 끝나고 나면 이게 만약에 true로 남아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빈칸인데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문제에서 이 경우에는 이제 모든 빈칸을 채우는 최소 시간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저희가 지금 하나의 서브셋에 대해서만 지금 이 bf33을 해본 거고, 다른 서브셋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그 바이러스 선택했을 때는 그 빈칸을 다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빈칸을 다 채운 경우에만, 플래그가 true인 경우에만 이 ret를 저희가 구한 이 디스턴스 값으로 갱신을 합니다. 더 작다고 하면. 이 만약 false라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서브셋에 대해서 다 이 bf33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그랬는데도 만약에 이 ret 값이 여전히 inf라고 하면 이 빈칸을 모두 채우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 선택하든 간에 이 빈칸을 채울 수가 없는 경우예요. 자, 그 경우에는 이제 지문에서 -1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저희가 -1을 반환하고요. 자, 아니라고 하면 저 ret가 이제 뭔가 값을 하나라도 찾은 거죠. 자, 그러면 그 ret를 반환해주면 되겠죠. 이 ret는 그 최소값일 거예요. 찾은 것 중에 최소값일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계속 찾을 때마다 더 작다고 하면 그 작은 값으로 ret를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값일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살브 함수 구현이 끝났고요. 자, 정상적으로 구현이 되었는지 입력 예제 5번을 갖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입력 예제 5번의 답은 7이죠.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7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